자, 5강 시작하겠습니다. 5강. 일단 내용 7번까지 아까 4강까지 했고요. 내용 8번에서 1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서 쓰든 간에 평소에 자주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용 8번은. 그래서 내용 8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잘 될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 내용 9번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들, 그 다음에 내용 10번은 산술기하에 대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증명 하나 해주는 걸로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때 활용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확 하는 게 아니어서 대놓고 활용하는 거는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조직할 수, 좀 우리가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라는 것들 한번 잘 봐두도록 합시다. 내용 11번도 다 산술과 관련된 거, 내용 12번은 고려대 기출이었죠. 내용 13에 답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12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내용 13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원 부분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풀 때, 아니 저번에 프린트를 할 때 다루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안 줬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노트를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지금 페이지에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결국 주어가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어떤 놈이 충분 조건인가 그것만 다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든 간에 주어가 어떤 놈인가. 자, 봅시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에 대한 진리집합과 Q에 대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와 같이 되더라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즉,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거든요. 얘를 우리가 이름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P면 Q이다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건이라는 말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와 같이 이름 붙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이면 Q일 때 P이면 Q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P는 충분 조건이고요.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주어랑 마무리만 가져오면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점 1, P이면 Q 측면에서만 바라봐 볼게요. 좀 우리가 화살표가 있다 보니까 P에서 Q로 주더라라고 조금 예,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외우기 위한 멘트로 치자면 P이면 Q이다가 지금 P에서 Q로 뭔가를 주고 있죠. P에서 Q 방향으로 뭔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 P에서 Q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P는 충분하니까. 자기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P는 충분 조건인데 서술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Q이기 위한이라고. 그러면 P는 충분하니까 P가 충분 조건이라고? P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럼 P는 줘야지. 근데 어떤 놈한테? 여기 가운데 있는 놈한테. 이렇게 보셔도 돼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필요하다고? Q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니까 받겠지. 자, 필요하니까 받겠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Q는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겠지. 뭐로부터? P로부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P는 R 위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필요 조건이다. P가 받아야 돼요. 어떤 놈으로부터? R로부터. 그러면 R이면 P이다를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구나. P이면 Q이다를 굳이 헷갈리게 Q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써놨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봅시다. P이면 Q이다. 다시 봐볼게. Q가 받고 있죠? Q는 필요 조건이에요. 뭐이기 위한? 다시. Q는 필요 조건이에요. Q가 받고 있으니까 뭐이기 위한? P이기 위한. 다시. P는 화살표로 주고 있죠. P가 주고 있죠. 그러니까 P는 충분하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P는 충분 조건입니다.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고 Q의 진리집합이 라지 Q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집합이 같다면 P이면 Q도 쏘리 잘못 썼죠? 소문자로 써야지. P이면 Q도 참이죠. 왜? 같으니까 Q가 포함하거든. 그 다음에 Q이면 P도 참이죠. 왜? 라지 Q가 P에 포함되기도 하거든. 왜? 같으니까. 그럼 봐봐. P는 충분하니까 줬었는데 필요하니까 받기도 하네? 그렇죠? P는 필요하니까 받기도 하는데 충분하니까 주기도 하네.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요. Q는 필요하니까 받았는데 충분하니까 주기도 하죠. Q도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따라서 이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상태일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한 케이스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측면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리집합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P이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는 P는 충분 조건이고요. Q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P가 충분하니까 줬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화살표가 직관적으로 너무 잘 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그냥 설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야. 너네가 그냥 다 잘 이해해야 돼. 자, P이면 Q이다의 근데 진리집합은 Q거든요? Q가 더 크거든요? P가 충분하다면서 Q가 더 많네? 이거에 대한 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싸와 핵인싸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P가 핵인싸야. Q가 인싸야. 얘들아, 핵인싸는 당연히 인싸 중에서도 엄청나게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싸를 만족하면서 더 많은 조건들을 더 만족시키죠. 자, 사다리꼴이란 평행사변형 봐볼게. 자, 사다리꼴이 더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사다리꼴은 뭐야? 한 쌍의 대변만, 마주보는 대변만 평행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대변끼리 평행해야 되잖아. 한 쌍보다 더 많은 걸 충족시켜야 평행사변형이 되죠.
인싸보다 더 많은 걸 충족시켜야 핵인싸가 되는 겁니다. 즉, 핵인싸는 이미 인싸가 되기에는 이미 충분합니다. 따라서 P이면 Q이다 해서 P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거를 월클인 축구 선수와 그냥 프로 축구 선수로 이해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집합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203페이지, 203페이지 교과서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진리집합을 한번 봅시다. 진리집합. P는 4, 이대로 끝이네. 얘는 Q라는 진리집합은 0, 2랑 4죠. 즉, 진리집합이 Q가 더 크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P는 죽어 있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충분 조건. 2번, x는 5보다 작다라는 진리집합이 나왔어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 진리집합이 서로 같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가 되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 명제 부분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원 부분 우리가 좀 안 했던 거, 프린트에서 안 했거나 교과서에서 안 했던 거, 그리고 도형의 이동이나 뭐 그런 것들 안 했던 거 위주로 좀 빼먹었던 거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원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142페이지 한번 볼게요. 142페이지의 교과서 142페이지의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의 문제 5번.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 3개.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곡선 위에 점 3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자, 0,0 대입하면 C는 0이 나올 겁니다. 3,0 대입하면요. 9 플러스 3A는 0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1을 대입하면은요. B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 전부 다 집어넣어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148페이지 문제 5번. 148페이지 문제 5번은 봅시다. 일단 그 위에 있는 예제 3번이랑 정말 너무 똑같은 방법이죠. 점 3,0에서 x의 반지름이 루트 3이었는데 점 2, 마이너스 4랑 반지름이 루트 2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5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